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출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마음대로 내 돈도 못 준다니 너무 억울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내 돈 주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증여를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 모두 알아야 이해하고 실행하기 쉬우니 지인과 자녀분께 꼭 영상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상증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 간 인적공제 한도는 6억 원이죠. 서로 가능합니다. 가령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아내가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매도하려니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22% 내야 하죠.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6억 원만큼 남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6억 원만큼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생활비를 받은 아내가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받았으면 생활비로 써야지 자산 불리는데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죠.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속합니다. 어제죠. 6월 3일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안이 건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님도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상속세, 증여세, 인적 공제가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월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정공제액은 5천만 원, 성년 직계비속은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죠. 아직 배우자나 기타 친족에 대한 상향은 없지만 이도 같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발의한 개정안만큼 인적공제안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어난 금액만큼 바로 증여하고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복리는 혼자서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미성년자 직계비속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여 비과세는 10년이 기한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됩니다. 예상대로 법이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태어나자마자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1살이 되면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아이는 만 20살 성인이 되죠. 그때는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만 20세에 2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깁니다. 재테크라는 마라톤에서 남들보다 빠른 출발선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한도는 조부모님, 부모님 합쳐서입니다. 즉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등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큰 금액이긴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태어날 때, 돌잔치 때 보통 유모차나 아기 침대 이런 거 사주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주시는 것보다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 신고하시는 게 재테크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주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년 자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 한도를 꽉꽉 채워서 무상으로 다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상 한도가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를 과세합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2억 원만 증여해도 증여세로 약 2,300만 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세금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절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정없이 무슨 차용증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주의의 법망 안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에 이끌려 그냥 돈을 주었다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자녀에게 돈을 주었는데 자녀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어떤 부모님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현금 계좌 이체하여도 국세청의 조사가 당장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수하면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 출처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자금 출처에 증빙자료까지 구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 전 3년간 계좌 내역을 뒤지게 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의 불투명한 현금 이체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기 증여세율에 신고지연 가산세까지 붙게 되니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자녀에게 줘야 할 경우 차용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고 금액, 상환 시기,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면 더 완벽한데 비용이 드니까 우체국 내용 증명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그 날짜에 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되니까요. 만약 이자를 드려야 한다면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시고 무이자로 가능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자를 드릴 경우 법적 이자율은 4.6%입니다. 꽤 높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법으로 1년간 총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4.6%의 이율로 역산해 보면 무려 원금이 2억 1,700만 원이 됩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증여로 처리하시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자녀는 약 2,3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만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입니다. 2억 1,7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즉 자녀가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는 27.5%입니다. 상당히 높죠. 가령 부모님께 이자로 10만 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이자 소득세로 27,5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2,500원을 부모님께 드리게 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았는데 기타 금융소득과 합해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현금 증여를 생각할 때는 비과세 한도를 꽉꽉 채웁니다. 증여는 일찍 하는 게 좋으므로 미리미리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또 합니다. 가족 일원이 모두 합심해서 증여 한도를 채웁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가 현금이 필요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억 1,700만 원 이상 현금을 줄 경우엔 이자 소득세를 생각하셔야 하고 이자 받는 부모님은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합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절세와 재테크를 위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